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ES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MBN골드 최현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이렇게 좀 이 특별한 자리로 좀 마련을 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하나하나씩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박미, 김동관 부회장 덕에 한화그룹주를 주목해야 된다. 아, 한화 요새 야구도 잘하죠. 증시에서나 프로야구에서나 한화가 요즘 모두 주인공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방산을 필두로 장 초반 한화 에어로 시스템이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한화 시스템 실적 발표가 조금 미스가 나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필리조선소에 투입된 비용들이 이번 실적, 영업이익에 좀 영향을 줬다라는 설명을 덧붙여서 해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한화솔루션의 2분기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영업이익이 1,077억 적자였습니다. 야, 근데 이번에 지금 컨센서스가 1,281억 원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와, 얼마를 올린 겁니까? 거의 2,000억 원 높게 동기 대비 이익을 기록했다라는 것인데, 자, 하나솔루션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그룹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팀장님, 하나 시스템 이야기부터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기대감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실적 미스가 나와도 야, 그래도 앞으로도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어닝 쇼크의 원인을 먼저 짚어보자면 네.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인수 후 초기 정상화 비용이 일부 반영이 된다. 그럼 이거는 일회성 비용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이 일단 투자자들의 반응이고 해설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TICN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군의 전술통신 체계거든요. 전술정보통신 체계. 네. 그럼 여기에 4차 양산 종료로 인해서 일부 일시적 실적의 공백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TICN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1, 2, 3, 4, 5, 6, 7, 8 꾸준하게 시스템 공급이 일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적 공백이 있었고 필리조선소 인수에 따른 영향, 비용 반영이 있었다라는 것이 주된 원인이니까요. 다음번에는 괜찮을 거다. 그러면 조정 시에는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투자자들의 판단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매출도 전년 대비 11.8% 올랐고요.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73%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돈 잘 벌고 있구나. 다만 일회성 비용 등이 반영되었구나라고 보는 거고요. 방산 부분은 여전히 실적을 견인하고 있고요. UAE나 사우디항, 청궁2 관련해서 다기능 레이더 등 수출 실적 견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핵심 통신 체계를 하나 시스템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차세대 군용 무전기 TMMR도 마찬가지로 하나 시스템에서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공급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중동권 고객의 다기능 레이더 시스템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면 지금의 실적 미스는 가뿐히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2주 전에 방산과 관련된 부분 이제 조심할 때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느냐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우리 앵커님하고 이야기했던 게 삼성하고 애플 사이에 페어링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전략자산 간의 통신 관련된 부분들은 한순간에 단순히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육해공 우주까지도 다기능적으로 페어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 성장 가능성은 국군에 대한 부분,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 양쪽으로 모두 다 좋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전망은 밝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 팀장이 이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를 해주는 이 방산의 포인트는요,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전술 정보통신 체계, 이 무전기 이쪽에 대한 포인트를 항상 얘기해줬는데
코드가 딱 맞게 잘 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레이더 하면 RFHIC. 그렇죠. RFH도 최근에 좀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습도 여러분이 궁금한 정보 Y를 통해서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궁금증은 있다면은 뭐 하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린 지금 네. 한 거잖아요. 이것 좀 같이 엮어서 방산 여전히 좋은 섹터인가 현재도? 라는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보유자 영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섹터입니다. 보유자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실적 시즌에 잠깐 미스가 났을 때 괜히 고점에서 나는 갖고 있는데 실적 미스 때문에 10%, 20% 예. 떨어졌을 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음. 이미 수익이 50% 이상 난 사람들은 음.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분할 매수를 까먹고서 방산이 앞으로 좋다고 조선이 앞으로 좋다고 네. 뭐가 앞으로 좋다고 와장창 고점에 나 3년 들고 있을 거니까 괜찮아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그쵸, 생길 수 그쵸.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방산, 조선, 원전 다 좋은데 접근하실 분들, 특히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조정을 매수 네. 기회로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주의사항 꼭 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방산으로 봤을 때는 보유자 입장과 신규 매수 입장은 지금 너무나도 판이한 다른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각별히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화그룹주 이야기 좀 마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좋은 실적을 발표하진 못했지만 내일은 좀 기대가 됩니다. 최현범 매니저님. 한화솔루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와 작년 동기 대비 지금 거의 2천억 원을 더 벌어가는 구조가 된 건데 주가도 사실 그래서 좀 좋은 상태입니다. 한화솔루션의 실적 발표 그리고 태양광 다시 한번 좀 볼 때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하나그룹주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을 마저 맞이한 것 같고 이제 하나솔루션이 또 진짜 솔루션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실적 면에서 굉장히 작년에 어려웠고요. 그러면서 정책 방향도 잘 잡히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이제 올해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내일 바로 발표납니다. 그래서 실적이 2분기 영업이익이 1,281억 원인 전망이 되고 그만큼 정말 지금 장사를 잘했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 하나그룹주 지금 이제 좀 명암이 갈립니다. 그래서 조선은 일단 웃었고 그리고 하나 CSM은 조금은 지금 먹구름이 들여왔지만 결국에 이제 하나그룹주 전체를 보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 정부 시대에는 하나그룹주가 이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하나 김승현 회장이 지금 일선에 복귀한 이유도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용 회장도 지금 미국으로 달려갔지만 하나도 지금 달려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정책 방향의 진심인죠. 그러면 여기에 방산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조선도 특히 이제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관점은 한번 또 다르게 잡아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내일이 좀 기점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태양광 수요가 회복돼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IRA를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IRA에 대한 그 점차적인 점진적인 그런 하락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폐지 부분이 어느 정도는 지금 결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래도 이제 이 수요에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래도 모멘텀이 지금 새롭게 시작하지 않았나 해서 약간 좀 리스크와 기대감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태양광 투자를 지금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국은 좀 줄여가고 있고 우리는 아리백이라고 해서 지금 다시 신재생을 키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괴리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구조적 침체란 불확실한 이제 정책 리스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근데 차트를 보면 하나솔루션의 실적도 호조가 또 예상이 되고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고점 갱신이 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다른 종목들 지금 뭐 반도체, HN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 많이 지금 다운도 됐고 제약바이오도 다운됐고 그래서 2차 전지도 이제 막 올라오는 상황인데 신재생 차트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었네? 그쵸. 우생하고 있네라고 우리가 좀 약간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들은 우리 이제 시작한 정부에서 그래도 우리 내수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 다시금 정책 방향성을 또 부여할 수 있다는 점 하나솔루션 내일 기대감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하나솔루션에 아주 만족스러운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안 움직여요. 그렇다면 매수 찬스라고 보세요? 그럴 때가 정말 매수 찬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약간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컨센서스보다 좀 더 올라갔을 때 일단은 좀 누르고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정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적이 잘 나왔다. 조금 기다리셨다가 장중 늘렸을 때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역시나 조정 시 매수 찬스로 삼아보는 것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그룹주 너무 잘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또 보는 게 현 시점에서는 괜찮을지 하나그룹주 내의 현재 탑픽 종목도 한번 가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팀장님, 하나그룹주 좋은 종목 많거든요. 어디를 보고 계신가요?
거의 다 좋죠. 음. 네, 다 좋은데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요.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왔는데요. 그룹주 자체가 김동관 부회장이 워싱턴으로 날아갔고 그 다음에 조선 관련된 이야기 워낙 좋고요. 하나 오션 뭐 근데 고점에서 너무 부각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조금 감안해 봤을 때 조선 쪽보다는 저는 이제 항공 방산 쪽으로 눈을 잠깐 돌려봤습니다. 결국에는 대미 통상 협상 지원을 위해서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도 워싱턴으로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그럼 기업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조선에 대한 전략적 카드가 핵심 키워드인데요. 워낙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눈을 잠깐만 돌려서 그 다음 차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국이 미국산 보잉 여객기를 구매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여기다가 더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항공방산 쪽에서의 움직임들 워낙 실적에 대해서는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목표 주가보다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어디서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좋은 저는 생각이에요. 200만 주 이상의 일거래량이 나올 때 200만 원 얘기한 줄 알았어요. 예, 200만 주 이상의 일거래량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무언가 손바뀜이 나올 수도 있고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저점에서는 반등의 전환 포인트지만 고점에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다라는 것은 차익 매물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목표가 110만 원 가지고 왔고요. 손절가 86만 원, 매수가는 100만 원 이하로 제시를 해드리지만 네. 결국에는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질 때 여러분들 수익 실현에 대해서 한 가지 체크 포인트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보다는 거래량이 중요하다. 네. 그만큼의 거래량이 좀 동반됐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매도 전략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야 100만 원까지 2천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 하나그룹주 내의 탑픽은 어딘가요? 하나 그룹주 내 토픽 오늘 정말 비전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비전 좀 말씀드릴 수 비전이 있을 있는 것 하나 같아요. 비전.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 세미텍을 통해 우리가 유명하게 우리 그렇죠. 한미반도체랑 비교되면서부터 지금 등장을 했죠. 그래서 HBM용 TC 본드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공정 한미반도체가 정말 꽉 잡고 있었던 SK 하이닉스양 그런 발주를 지금 하나 세미콘이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업체랑 뒤치락 하다가 이제 결국 하나 비전에 쭉 웃게 되었는데 2분기 호실적이 또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면에서도 계속 옥석가리가 나오는 그런 우리나라 지금 증시 현황인데 거기에 지금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호조가 있다. 더욱더 구매가 당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반 TC 본더보다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기대감은 HBM을 더 얇게 응축시킬 수 있고 열을 같이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더 뛰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하반기 양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역사상 신고가 돌파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오랜만 2세대 장비 개발에 대한 완료까지 기대가 있다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목표가는 76,000원 가보자는 주가 제시해드리고 네. 손절가 62,000원 이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화비전 일단은 목표가 76,000원까지 이야기를 했고 한화비전 이야기하면서 또 사실 허범석 팀장님과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지난 8일에 또 하나비전을 이 시간에 탑픽 종목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또 이후로 36%또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것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마스가 저게 마가에다가 S 쉽빌딩만 붙인 거라고 합니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자, 오늘 장 마감 후에 관세 협상 이재용 회장이 워싱턴으로 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보다 더 빨리 움직인 건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만족스러워할 수 있는 저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하면서 조선주,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기자재가 더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도 좀 연관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기자재가 더 튄 것인가, 혹은 기자재로 수급이 이동을 해서 이제 조선 순환매에
끝자락 아니야라고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조선에 대한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팀장님, 네. 여전히 관세 부담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핵심 카드라고 조선을 얘기하긴 하지만 핵심 카드인 만큼 이 조선이 협상에서는 희생돼야 될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의 투자 포인트는 계속해서 강할 것인가, 네. 우려해야 될 포인트도 있을 것인가, 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기자재까지 포함해서. 좋게 해석하면 나쁜 것도 다 좋게 보이는 일이 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예.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우리나라는 원래 조선이 필요한 미국에 조선이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통로를 열어주는 격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조선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과 제공을 해라라는 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 산업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더 붙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마스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투자와 금융정책 지원에 대한 카드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협력 패키지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전략적 카드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의 관세 협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잘 해결하고 넘어갈 수만 있다면 자동차도 그렇고요. 여타 다른 관세도 그렇고요. 조선은 갈 수 있는 만큼 꾸준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향후에 조선에 있어서의 수익률 악화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나 나올까 봐 염려가 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걱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일차적인 생각입니다. 마스가, 하나오션과 HD 현대 등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대규모 조선 MRO 금융정책 지원하는 패키지를 가지고서 김동관 부회장이 직접 워싱턴으로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안액은 약 한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41조 규모로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력과 기술 등이 워낙 좋다. 한국의 글로벌 조선 시장 점유율은 30% 정도고요. 고품질 생산 역량과 인력 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유일한 파트너로 미국이 콕 집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에는 조선을 요구할 거다. 한국과 조선 파트너십을 맺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왔던 것처럼 미국 해군은 2054년까지 364척의 신조함을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국의 도움 없이는 많은 차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MRO부터 시작을 하고요. 필리조선소 인수, LNG선, 친환경 선박, 지금 말씀드렸던 MRO 그리고 LNG, 친환경 선박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찾는다면 조선 관련해서는 대형주, 중소형주, 밸류체인 모두 다 투자 전략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선 그리고 기자재 투자 포인트 여전히 유효할지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님, 오늘 시장 보면은 유독 기자재에서 좀 더 강한 이 매물대,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래스카와 좀 연관이 돼서 그런지 우리가 이 기자재 하면 당연히 LNG 연관된 거, 피팅, 밸브 이쪽만 먼저 움직이는데 여기만 봐야 되나요, 현재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증시 자체를 볼 때 좀 바통 터치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환매? 네, 그래서 계속 개주 달리기가 이어지는데 계속 나의 바통 색깔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피팅 쪽, 밸브 쪽이 이제 움직였던 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수혜의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을 여실히 보게 되면은 LNG에 지금 거의 국한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바통이 빨간 바통에서 노란 바통, 파란 바통으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결국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반도체 관련주, 제약바이오 관련주, 비만 치료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순환매 도는 걸 보면 이 LNG, 특히 이제 이 조선 쪽 안에서도 순환매는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기자재가 좀 더 많이 올랐고요. 우리 정부 아까 말씀대로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는 확실히 조선이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조선 선박에서는 가장 세계에서 많이 만들고 있고요. 바로 그 다음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게 이제 아쉬운 소리 할 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중요한 파트너로 좀 자리 잡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가 오늘도 나오게 됐습니다. 보통 뭐 한국카본이라든가 HD 현대마린 엔진 또 신고가가 나왔는데 LNG 관련주를 우선해서 우리가 순환매를 받고 관련해서 지금 뜨기 전에 종목들도 계속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종목은 또 신고가를 갖고 뭐 1승이라든가 지금 아직까지 조금 이제 덜 움직인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덜 움직이는 LNG선 관련주들 체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에 대한 실적 발표가 또 오늘 있었는데 또 다만 또 주의할 거는 실적 발표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일정 매매로 소화될 수 있다는 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선 기자재 쪽에서 토픽 종목을 한번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만석 팀장이 준비한 종목은요? 성광밴드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 중소형주, 대형주 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성광밴드도 마찬가지로 하나비전을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렸고 성광밴드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거든요. 조선해양 석유화학발전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합금강 배관 피팅을 제조한다.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다 태광 다 같이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광밴드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거 3월, 4월, 6월에도 지금 반등과 유사한 반등에 대한 모습들이 있었더라라는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차트 흐름 보시면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지금 4월 달 하고요. 그리고 5월 말 6월 초 구간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반등 올라가는 요 구간의 패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되돌림이 나오고요. 되돌림이 나오고요. 다시 되돌림이 나오고 그럼 되돌림이 나오는 이 구간까지는 우리가 홀딩이 가능하다라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신다면 거래량이 이제 올라갈까? 고민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아래 꼬리 달고 오늘 그래도 방어가 되었고 여기서 거래량을 실러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오면 추세 전환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세 전환이 목전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7,500원,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광밴드 37,500원 목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매니저님의 최현범 매니저의 토픽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좀 준비해 주셨습니까? 저는 오늘 태용이라는 종목 좀 준비를 했습니다. 태용 진짜 잘 가죠? 네, 정말 잘 예. 가는 종목이고요. 조선이랑 선박 엔진 관련된 단조 부품을 생산하는 단조 관련된 특화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전 세계적으로 단조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경쟁 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포지션만 잘 잡게 됐을 때, 기술력이 있다게 됐을 때는 꾸준한 매출이 확보될 수 있다는 굉장히 특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주 기회에 대한 확장 요인이 되니까 태용은 앞으로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기다가 지금 이 종목이 유명해진 건 풍력도 가져가고 SMR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풍력 재생에너지 쪽이라든가 원전 그리고 조선까지 아우를 수 있는 우리 단조 기업을 볼 수 있을 때는 태용을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실적 개선까지 뚜렷하게 개선될 전망이니까 이전까지 체크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목표가 45,000원 이상, 네, 또 고점 돌파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6,000원 이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용 같은 기업을 보면은 예전 그 조선 사이클에서 엄청 그때도 핫했던 종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조선이 좀 힘들었던 시기에도 뭐 여러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기 때문에 요새는 주가 상승세를 다 받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자, ESS가 정말 핫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느새 40만 원 노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올랐던 탄산 리튬 가격이 8%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로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부터 2차 전지 섹터 볼 때 ESS 꼭 봐야 된다. ESS가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타이밍이 요즘 좀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ESS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허반석 팀장님, 자, ESS의 시간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종목만 봤을 때 이런 종목이 가겠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사업, 뭐 구조로 봤을 때 어떤 좀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은가요?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올 여름에 아마도 전력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극심한 더위인데도 전력량이 부족하지 않은 이유가 태양광 발전소에서 어마어마한 원전 10기 이상의 발전량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무더위, 뜨거운 태양 때문에 전력량은 아직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전력망 안정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확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 그리고 에너지 자립화, 잉여 전력의 효율성 제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기술이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밤새 만들어진 또는 과잉 전력 생산된 에너지를 무한정으로 우리가
소멸되지 않게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없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게 기술력이 발전이 된다면 메가 트렌드로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다. HBM과 데이터 센터를 이쪽으로 가보자면 기술력 만들어줬고 데이터 센터 계속 지어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발열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듯이 ESS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발전되고 대형화되었을 때 문제를 어떻게 또 기술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책 같은 경우에는 IRA 같은 이야기, RE3020, RE100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요.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서 이러한 전력을 어떻게 잘 모아서 활용할 수 있을까?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이야기, 탄소 중립과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ESS에 대한 구축과 대규모 프로젝트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인도, 중동 할 것 없이 모두 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다수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ESS는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으니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진짜 기술을 갖고 있고 실력이 있다라고 판별된 종목들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야금야금 모아놓으면 다시 꼭 되돌림 자리까지 올라가는 기업들이 다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 ESS의 글로벌 성장 키워드 저희가 화면을 통해 딱 정리가 되게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보셨을 때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연계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LG 에너지 솔루션은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종합 배터리 회사이기 때문에 BMS도 LG 에너지 솔루션 할 수 그렇죠. 있고요. 전기차 할 수 있고요. 데이터 센터 할 수 있고요. 재생에너지 할 수 있고요. 그 많은 캐파를 감당할 수 되는군요. 있는 곳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밖에 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이렇게 좋은가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KRX 종가로는 39만 2천 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랜만에 40만 원까지 가는 데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현범 매니저님, 자, 이 기세를 몰아서 40만 원 좀 뚫어낼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시간 문제가 됐고요. 앞자리 바뀌는 거. 그래서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60%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전에는 거의 100% 가까이 빠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충분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전기차랑 ESS 배터리 쪽 다 종합적으로 좀 맡고 있고 그래서 기관이 또 9거래일 연속으로 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금 사고 있다? 관세 결정되기 전에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증권사에서 매수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상승이 있었고 2분기 매출이 5조 5,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을 4,922억을 달성을 시켰거든요. 그만큼 지금 실적 같은 면에서도 중국에게 계속해서 이제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중국과는 지금 비견되는 게 아니냐. 비견될 것도 이제는 없다. 좀 더 이제 내려간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실적에서 계속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정말 바닥이라고 보는 바닥론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는 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급 지급이 중단된 미국 전기차 수요에 또 역성장이 우려가 된다는 점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포함할 개념이니까 우리가 너무 희망적인 면보다는 리스크를 보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뭐 40만 원 돌파해요. 근데 이게 진짜 지금은 2차 전지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좀 생각이 안 들기도 하네요. ESS만 좋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닉스가 혼자 갔을 때 왜 부품들을 안 끌고 왔을까라는 그런 또 의문이 있었는데 그렇죠. 일단 코스피 쪽으로 이제 수급이 또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리레이팅 개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일단 대장이 먼저 출발한다. SK하이닉스를 2차 전지 SK하이닉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탑픽 종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SS의 탑픽 종목 허반석 팀장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G2파워 가지고 왔습니다. G2파워. G2파워는 ESS뿐만 아니라 ESS, 태양광, 원전 거기다가 더해서 액침 냉각까지 다수의 중복 모멘텀이 수혜로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비전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리고 코아시아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리고 G2파워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금야금 모아놓기에 충분한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AI 기반으로 지능형 배전반을 통해 진단 정확도, 결국에는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 정확도가 98% 이상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력
실적 우위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차트를 열어놓고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올라가고 그리고 고점에서 되돌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반등, 지금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8,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2파워 목표가 12,5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신성 ST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고요. 예. 이 종목 ESS 배터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 LG에너지솔루션이랑 SK온 같은 우리 메인 셀 메이커에다가 부스 발암 모듈 케이스를 또 공급하고 있고 핵심 부품사로서 우리가 발돋움하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최근 상승도 굉장히 좋았죠. 자, 북미 현저화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켄터키 법인 통해서 11월 달 양산에 대한 본격화. 그러면 3분기, 4분기 매출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SS에서는 신성 ST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목표가는 52,000원 돌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4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궁금한 종목 Y 세 가지 주제 모두 다 해봤습니다. 허반석 수석팀장,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하기 전에 최원범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 한 번만 더 해주시죠. 네, 매주 네. 수요일 내일이죠.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진행합니다. 내일 꼭 오셔서 좋은 소식 그리고 제가 종목들 준비해놨거든요. 같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내일 8시 40분 최원범 매니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장 전에 가셔서 투자 아이디어 스타트 포인트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범 매니저, 허반석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